이번 시간은 16강 시간으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의 연동 부분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6강에 관련된 저희가 자료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과 관련된 이미지 소스, 그리고 텍스트 소스, 그리고 예시로 준비된 index.xd 파일,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XD 확장자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현재 디자인과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페이지 구조를 보게 되면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으로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디자인은 실제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여러 가지의 그 구성들을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 구조로 간단하게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목업 과정을 실제 웹 브라우저 형식으로 보고자 할 때 쓰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뭐 가안이다,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뭐 시안 작성 정도로,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시안 작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코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딩으로 연기가 돼서 디자인 과정이 바로 코딩으로 연계되는 그런 형식들을 저희가 어도비 XD 과정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트보드라는 개념은 저희가 웹을 따졌을 때는 하나의 웹페이지 구조다, 하나의 페이지 구조를 의미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름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페이지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자,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자, 안쪽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텍스트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퍼스트 페이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형식들을 좀 작성해 줬고요. 자, 만들어 주게 되면 자, 기본적인 형식이 좀 제작이 됐고요. 자,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퍼스트 페이지에 맞는 다음 구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식을 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런 모바일 사이트를 또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텍스트, 디자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개통 구조를 통해서 아트보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보드에서 저희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의 디자인 타입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컨드 페이지라고 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들도 그대로 따라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페이지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저장 공간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뭐 스타트 페이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start.xd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XD 확장자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D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장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어 기능으로 볼 때는 현재 실제로 모바일로 미리 보기 할 때는 저희가 USB 형식으로 모바일에 앱을 까시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미리 보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뷰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뷰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뷰어 형식으로 화면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오른쪽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대로 저희가 페이지 구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기능이 뭐가 있냐 하면 공유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프로토타입 게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게시를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스타트 페이지에 관련된 공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 링크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이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 링크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개 링크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된 프로토타입 링크를 게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타입 형식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형식은 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 게시라고 하고 있는데 공개 링크 만들기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페이지가 URL 형식으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게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개 링크 만들기, 그 다음에 게시된 링크 관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페이지 형식과 미리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링크를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만들었던 페이지 형식들을 이렇게 해서 인덱스 페이지와 세컨드 페이지로 해서 화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프로토타입 게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프로토타입은 한 개밖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었던 링크가 게시가 되지 않고 있네요. 자, 보게 되면 저희가 링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토타입 및 사양을 제가 제거하고요. 영구 삭제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게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게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공개 링크 만들기 라고 하게 되면 공개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개 링크 생성 중이라고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인베드 코드를 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열기. 자, 브라우저에서 열기로 하게 되면 지금 만들었던 그런 페이지 구조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의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퍼스트 페이지와 세컨드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대로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인베드 코드 복사라고 되어 있죠. 복사하시게 되면 코드를 복사하시고 저희가 이제 지금 코드의 원형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대로 저희가 코드들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실제의 URL 경로는 여기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웹 URL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URL이 바로 그 URL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유형대로 저희가 실제 URL 형식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대로 간단하게 파일을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할 때 저희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자, 플레이스란 가져오기라는 기능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라는 기능은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16강의 이미지 소스에 포토샵에서 준비된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 그럼 웹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배치가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도큐먼트들에 대한 구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실제 이미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벡터 도형처럼
뭐 둥글기를 만든다든가 그림자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토샵과 같은 그런 정밀한 기능들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기능들은 이렇게 저작하고 수정할 수 있고 웹 브라우저로 일종의 목업 과정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 형식들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왔던 이미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러에서 가져온 만약에 도형을 만약에 그린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일반적인 벡터 도형에 대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제가 가봤고요. 새로운 창으로 열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쉐이프가 있겠죠. 쉐이프를 그려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쉐이프를 이렇게 스타 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형을 칼라를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게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해당 도형을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죠. 자,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XD 프로그램으로 가져오시면 그냥 이 도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가져온 벡터 형식의 도구들은 그대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해당 도형을 이렇게 편집해서 여기다가 뭐 채우기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물론 테두리도 일반적인 쉐이프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테두리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마스크 기능 있죠. 여기서처럼 해당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잡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기능 자체가 좀 안 보이는데요. 자, 클리핑 마스크 기능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그룹핑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픽셀 정렬도 되고요. 여러 가지의 기능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형을 그리시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일반적인 복사하시면 그대로 자, 모양 붙여넣기 라는 기능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자, 마스크 기능은 적용이 안 되네요. 그죠? 마스크는 안 되지만 마스크는 이렇게 해당 원형을 지정하신 다음에 자,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개의 사진과 이런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 이런 기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쉐이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담당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들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저장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SVG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star.svg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요. 저장을 할 때는 간단하죠. 여기서 파일의 Save As에서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VG 형식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SVG로 넘기게 되면 자, 벡터 타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정했던 그런 포맷으로 stat.svg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인 편집 도형처럼 편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타라는 파일로 되고요. 이것도 그죠? 기능 자체가 안 먹죠. 이것도 이제 이거는 모양으로 마스크가 되네요. SVG 형식은 지금처럼 모양으로 마스크 걸기라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SVG 형식은 도형 그대로의 편집도 가능하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도형 그대로의 편집도 가능하고요. 크기도 가능하고 벡터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영역을 한 점만 편집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도형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의 기능들도 점 빼기 기능들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점에 관련된 기능들이 편집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제 XD 파일을 포토샵에서 편집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이제 저희가 하는 기능은 일단은 웹 게시의 목적으로 지금 해당하는 XD를 사용하고 있고요. 포토샵의 이미지는 저희가 파일에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있는 확장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JPG, JPEG, GIF, PNG, TIFF, TIFF 포맷이 있고요. TIFF 포맷이 있고 SVG, TXT, BMP. 자, 여기서 재밌는 건 TXT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텍스트 포맷도 가져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텍스트 모양 그대로 텍스트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져오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텍스트 에어리어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원하시는 행간 정보도 줄 수 있고요.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 그대로 저희가 가져와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각각의 지금 기능들처럼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를 AI 그대로의 벡터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들, 그리고 SVG를 사용해서 SVG 포맷으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텍스트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각각의 파일들, 외부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과 현재의 XD 포맷에서 브라우저로 미리 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셋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셋은 디자인과 텍스트를 저장해 놓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 구성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미지를 일단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쓰는 폰트 스타일, 그리고 자주 쓰는 이런 심볼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들을 색상,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그리고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색상과 문자 스타일과 심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색상을 일단 저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덩어리에 따른 색상을 제가 여기에다가 8AC007이라고 해서 지정했다고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색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서 플러스 방식으로 견본 색상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자, 여기서 견본 색상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는 다음에 쓸 피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색상을 실제로 이 사이트를 제작할 때 저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어셋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어셋에 색상 추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색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8AC007이라고 해서 저장된 공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여기다가 색상을 여러 가지로 추가해 놓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른 도형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 그러면 관련된 색상을 찍어주기만 함으로써 이렇게 해당하는 색상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여기서 이름을 바꾸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할 수도 있고, 테두리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고, 캔버스에서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조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색상이 같은 색상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선택처럼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셋 텍스트라고 해서
저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저작된 내용이 여기를 저희가 어셋에 문자 스타일 추가라고 돼 있죠. 그럼 문자 스타일이 해당하는 폰트와 그리고 문자 간격, 줄 간격 같은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요. 자, 여러 가지의 폰트 스타일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상과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문자 스타일이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하트라는 거를 그려줬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 놓고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트 도형을 약간 벡터 도형이 일러스트레이터의 도형 편집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셨고요. 그려주신 다음에 해당 도형을 또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 툴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반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들을 맞춰줘서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도형으로 저희가 뭔가 심볼을 그려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조금 이제 편집이 아무래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게 편집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조금 이게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트를 한번 그려보셨다고 할게요. 자, 하트를 그리셨고요. 하트를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도형 편집들로 가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패스 선분 편집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어느 정도 하셨고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도형을 그리셨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자, 반전 기능들도 이렇게 있는데 해당 기능을 반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전 기능은 여기 있는 도형을 이렇게 해서 해당 크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39.5인데 이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합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도형을 유니트로 합쳐 보시면 하트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테두리는 없애고 채움은 저희가 이렇게 자, 이런 색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만드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심볼 제작이라는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심볼로 제작이 됐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시는 기능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심볼 기능은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뭐 편집에 다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처럼 해당 기능을 편집할 수 있는 옵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게 되면 해당 색상을 피커는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폰트 사이즈나 글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볼 같은 경우에는 편집 기능이 없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번 등록하는 객체는 이 크기대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한 해당하는 어셋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어셋 기능은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작업에 굉장히 편리한 어셋까지 한번 배워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반복 그리드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실 텐데, 그걸 구현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이증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로토타입을 화면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컨트롤 0을 누르심으로써 전체 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뷰어 기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뷰어 기능, 브라우저 뷰어 기능이 이렇게 있죠. 브라우저 뷰어 기능으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진입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스트 페이지와 세컨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디자인 모드로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버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형식으로 일단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퍼스트 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좀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중간 정렬하는 건 저절로 중간 정렬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둥근 모서리까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필의 옵션으로, 테두리는 없는 옵션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디자인을 잡아줄 때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스타일 제작하게 되면 문자 스타일은 여기서 글자를 일단은 자, 넥스트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세컨드 페이지라고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만들어 주게 되면 이 글꼴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글꼴을 어셋에다가 등록하면서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지금 이제 볼드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글꼴은 여기 중간에 정렬되게 만들어 줬고요. 글자의 색상은 저희가 흰색으로 지정했습니다. 흰색으로 지정해서 일단은 이제 컨트롤 1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당 폰트를 지정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폰트에 따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포토샵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폰트에 따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문에 따른 내용들을 이전에 적용했던 그런 방식들대로 잘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폰트에 따른 그런 속성들도 좀 다르고요. 추루 타입도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좀 다릅니다. 이게 조금 어떤 서체에 따른 느낌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저는 기본적인 서체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 서체도 저희가 어셋에다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셋에 문자 스타일 추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이제 버튼으로 저희가 목업 과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6 정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일종의 목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이걸 누르셨을 때, 그랬을 때 지금처럼 프로토타입을 진행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거는 탭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탭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눌렀을 때, 왜냐하면 탭이 바로 클릭이거든요. 전환 효과는 자, 전환으로, 아니면 오버레이, 전환과 오버레이는 바꿔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보드를 선택하게 되면 세컨드 페이지가 되겠죠. 세컨드 페이지로 전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은 디졸브라든지 왼쪽으로 밀기, 디졸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졸브. 그 다음에 이직 효과는 나중에 바뀌는 걸로 되고요. 그럼 이걸 눌러므로써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가상의 작업 구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테스트탑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그러면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졸브 효과로 다음 페이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효과를 좀 바꿔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모양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환 효과 중에서 자, 위쪽 슬라이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력을 왜 그러냐면 가로 방향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쪽 슬라이드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뭐 서서히 끝내기 0.4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위치 유지 옵션도 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세컨드 페이지를 넣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슬라이드 효과로 지금 현재 위치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토타입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스크롤 위치 위쪽으로 위쪽 슬라이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위쪽 슬라이드를 지정한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위치가 현재 위치가 고정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물론 페이지 전환 효과도 일일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했을 때 옵션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탭 했을 때죠. 탭 했을 때 탭은 일반적인 저희가 클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페이지, 그 다음에 대상 페이지는 아트보드가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위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스크롤 위치 유지는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위로 덮어 씌워지면서 이런 코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좀 학습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서 저희가 디자인에서 반복 그리드라는 옵션들을 좀 쓸 텐데요. 자, 반복 그리드라는 옵션은 이전에 조금 공부하시긴 하셨는데 반복 그리드는 어떤 옵션이냐면 자, 반복적으로 해당하는 기능들을 지원할 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형식을 이렇게 제공했고요.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셋은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관련된 스타일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셨고 색상은 간단하게 이런 색상으로 채워넣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테두리 선이 있다라는 어떤 기본 구조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이게 반복적인 어떤 작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면 자, 이거를 반복 그리드 작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을 이렇게 드래그 하심으로써 해당하는 배너가 반복적인 내용들을 단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할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복 그리드라고 하는 거고요. 반복 그리드 작업을 해제하게 되면 원래대로 도형대로 돌아와서 편집을 마치게 되는 이런 형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전에 만들었던 저희가 포토샵으로 구현했던 그런 레이아웃들을 실제로 어도비 XD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